정말 여러 반응들이 있네요. 나는 당신의 사랑의 노예, 주린이 해방의 날, 중국과 미국, 매매 해방의 날.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고민들을 우리 댓글창에서, 대화창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시간부터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죠? 이상원 선임 매니저 판승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개장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편하게 가시죠. 네. 아우,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머리 하셨네요? 네. 오.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한테 호박에 줄이라도 한번 그어보려고. 그래요? 네. 노력 대비해서 이렇게 성과가 좋진 않아서 네. 좋진 않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노력해야죠. 달라지지 않았는데. 네. 그렇지만 네.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개장을 안 하고 하니까 네. 사실 뭐 시장 움직임도 뭐 잠깐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 주신 핵심 내용은 딴 게 있죠. 저는 요즘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네. 인공지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려면 지금 인공지능이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고평가돼서 끝난 건지 네. 아니면 이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 전체에 대해서 뭐 밸류 체인이라든지 네.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살펴볼 거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네. 실제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네. 이런 거는 좀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 말씀드리려고요. 뭐 살짝의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저는 결론을 내렸죠. 해자가 있다. 그거는 네, 나중에. 마지막에 네. 계속 보셔야 되니까. 와, 그러게요. 라지 랭귀지 모델. 사실 이게 해자가 있어야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가 만든 LLM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 만든 LLM이 해자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누가 승자가 될 수도 있는지도 좀 갈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인공지능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그냥 짧은 식견으로 생각해 본 거는 아마 인공지능 시장은 밸류에이션으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밸류에이션으로 무너지지 않고 네. 기술 결함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에?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모두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지만 네.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처지는 게 발생하면 네. 지금이야 뭐 너도 나도 다 나와 있으니까 기술적 우위를 판단하기 힘든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술적으로 우열이 갈리겠죠. 네. 그 순간부터는 아마 시장 전체가 요동이 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고민도 같이 해볼 거고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보다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보시면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S&P 500 지금 가격 자체가 비싸냐 싸냐라는 얘기들이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싸지도 않다는 겁니다. 네. 이게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를 보면 미국 시장은 완전히 갈립니다. 네. 2000년 이전에는요. 평균 PER이 지금까지 쭉 놓고 보면 17배 내외예요. PER이 17배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포함해서요? 네, 모두 포함해서. 모두 포함해서. 역사상으로 지금 보면 한 100년 놓고 보면 네. 17배 내외입니다. 네. 근데 2000년 이후를 보기 시작하면요. 네. PER이 15에서 39 사이에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20 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20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네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점은 PER 20이었어요. 네. 20 찍고 반등이 나와서 지금 고점이 최근 고점은 39였었거든요. 그 저점이 20이었어요? 예, 20이었어요. 놀랍죠. PER 20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S&P 500 지금 현재가 25거든요. 네. 그러면 높을 수도 있지만 직전 고점은 39입니다. 우리가 포워드 PER하고 네. 지금 TTM을 계속 혼용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TTM이고요. 네. 포워드로 보면 이 숫자랑 좀 많이 틀립니다. TTM은 과거 네. 12개월. 그러니까 실제예요. 지금 네, 현재 그쵸. 기점을 해서 1년간의
지금까지 이익이죠. 나온 네. 숫자 대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네.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은 20배가 진짜 저점이었고 네, 맞아요. 앞으로 1년 동안 그럼 그 기업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포워드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PR이 그 밑으로 내려오게 그럼 됐었고 17로 떨어지겠죠. 17로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실제 TTM을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 차트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네. TTM 보여드릴게요. 변동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되게 크고 네. 코로나 때는 뭐 80 뭐 이렇게 갔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 고점이 39였어요. 네. 근데 39를 정당화 시켰던 거는 당시에 그 다음 이제 이 포워드 EPS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근데 어찌 됐든 지금 곧 이제 그 현재 PER로 봤을 때 되게 비싼 것도 싼 것도 아니다. 적당한 수준 정도예요. 지금 네. PER이. 근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최근 시장이 뭐냐면 애플이 지금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요 7개 종목 있잖아요. 네. 이 7개 종목이 현재 S&P 500 비중이 27.5%나 됩니다. 이게요 상위 20개 종목 나머지 13개를 합쳐도 12.6%예요. 상위 20개 종목을 다 합치면 시총의 40%나 됩니다. 전체 시총의 40이에요. 네네. 근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7개 종목이 이 테크 빅테크 7개 종목이 지금 6개월 동안 상승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7개 종목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27%까지 올라왔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네.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네들만 오르고 나머지는 못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위험한 거 아니냐. 네. 라는 거 맞습니다. 일변 맞는 생각인데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무너지면 네. 지금 올랐던 얘네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가도 못 지킵니다. 다른 그렇죠. 종목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지수상. 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 뭐 때문에 올랐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다 AI 때문이에요. 그렇죠. AI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면 시장 전체에서 오판할 수 있다. 솔직히 애플은 아니잖아요. 애플은 아니죠. 근데 애플도 그 기세를 받았죠. 사실 뭐 애플도 AI가 되고 뭐가 되면 뭐 저기 애플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AI 도입했을 때 검색창에서 LLM 검색할 때 우리를 통과해야 될 걸 네네. 그러면 그 매출의 30%는 우리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고요. 아, 여러 가지가 많았죠. 그러네요. 어차피 앱스토어가 앱스토어, 애플 거니까. 애플 거니까. 앱스토어에다가 인공지능 앱 올려놓으면 그 네. 중에 30%는 애플이 떼어가니까. 그러네요. 그런 논리도 있었어요. 근데 어. 실제로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네. 어찌됐든 시장에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애플이 시총 1위였고 네. 얘네들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오기 힘드니까 시총 상위주 ETF들이 돈이 많이 쏠렸을 것이고 네. 그러면 당연히 애플에도 매기가 쏠렸죠.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었고 애플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근데 재밌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애플 시총을 거의 다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애플이 7.43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6.97%까지 따라왔어요. 와. 많이 따라왔어요. 이 큰 종목이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AI 때문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AI를 잘 알아야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AI 그 밸류체인 구조도 요 화면이 이게 지금 너무 잘 정리가 돼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밑에 단에 인프라는 반도체입니다. 요거는 네. 엔비디아, AMD 요 GPU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분류돼 있고 네. 여기 요 메모리부터 해서 요거 다 보시면 됩니다. 네. AI가 나오면 반도체는 얘네들이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 다 알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API. 우리가 아는 구글, 이제 애저, 그다음에 AWS, 그 오라클도 오라클. 들어가네요. 예, 이제 오라클이 좀 이따 실적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오라클 무시할 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오라클 실적이 이번에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예,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요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클라우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묶입니다. 같은 네. 거예요. 네. 네. 실제로 같이 묶일 겁니다. 요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프라에 가깝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게 인프라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이 되는 모델이라는 거죠. 근간이 되는 모델. 저게 이게 LLM 이에요? LLM입니다. 얘네들이 LLM의 종류가 저렇게 많아요? 많아요. 어. 없는 줄 아셨죠? 굉장히 코히어, 많습니다. 뭐 스테빌리티 AI, 예. 안트로픽. 엔스로피, 그다음 네. 오픈 AI, AI 21.
이게 대표적으로 요 5개입니다. 좀 이따가 화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요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요 어플리케이션은 누가 봐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거는 제가 평가할 만한 능력이 제가 없어요. 네네. 근데 요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클라우드 API 요거는 지금 누가 봐도 실적이 눈에 보이게 나옵니다. 네.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네네. 눈에 보이죠. 하드웨어니까. 네. 근데 요게 보일 거라는 거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논란이 많이 사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자, 뒤에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상황이요. 지금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 그 클라우드 4사가요.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서로 지금 만약에 여기서 AI에서 뒤처지기 시작하면 네.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2류 회사로 떨려 나가요. 음. 여기서 승기를 잡는 회사가요. 1류 회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떨리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넷 다 네. 만만한 애들이 아니죠. 네. 말 그대로 1, 2, 3의 공룡들이잖아요. 애저가 1위. 아니요. 맞습니다. AWS가 1위. 아, AWS가 1위. AWS가 1위. 점유율 1위. 애저가 2위. 네. 그다음에 구글이 3위예요? GCP가 3위입니다. 구글이 3위예요. 네. 오라클이 4위예요? 오라클이 4위예요. 이제 시작하는 점유율로 따지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요. 저는 오라클 전략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컨퍼런스 콜 내용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네. 아, 저렇게 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성 AI의 최적화된 GPU 기반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만들었다. 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들은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속 교체하고 있긴 하지만 네. 얘네들은 완전 새 거다 이거죠. 지금 엔비디아 최신 칩을 탑재한 완전 새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왜요? 지금까지 지금 짓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네. 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조금밖에 없었죠. 센터 자체가 몇 개 없었어요.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최신 칩 GPU 기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대요, 지들이. 네네. 예. 거기에 성공을 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유치한 게 엔비디아나 코히어 같은 대표 AI 기업들 클라우드 규모가 지금 20억 달러를 넘어섰대요. 가입한 게. 네. 예. 그리고 절대적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마존보다 1000배 빠른데요. 가격은 절반이래요. 놀랍죠? 뭐예요? DBMS 시스템이래요. 네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 뭐 기술적인 거니까 네, 그렇지만 기술적인데 어쨌든 이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라클에서 네. 아마존보다 1000배 빠르지만 우리가 가격은 절반이다. 네, 놀랍죠. 이게 왜 이거 세 번째가 빠른 속도인데요. 초고성능 RDMA 네트워크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네. 보면 재밌어요. 경쟁사들이요. 이번에 성장률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젠투 OCI, 그러니까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OCI가. 매출이 55% 성장하고요. OP 마진이 44%까지 나와요. 다른 건 다 이건 감소했잖아요. 전망이에요. 지금 실제 나온 거예요. 전망이 지난주에 아니라. 발표한 거예요. 네. 전망이 아니고요. 전망이 아니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좋아질 거래요. 네. 그리고 전략이 그럼 뭐냐?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요. 크게 안 지고 이게 무서워 보이지만 대단한 전략이에요. 이거 지금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네네. 클라우드 하나 다 몰아넣었다가 문제 생기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정전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카카오 때도 그렇죠. 좀 경험해봤으니까. 카카오 문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가져가는데 그 옆에다 지금 우리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 이거죠. 실제로 있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대요. 예를 들어서 한 개에 예를 들어서 1조 들어간다. 네네. 자기는 5천억짜리 짓는 거죠. 빨리 짓고. 네네. 그리고 최신 칩 넣어서 그러면 이제 그 최신 기술이라고 해라 LLM 관련돼 있는 그런 기술을 하는 건 우리한테 주고 네.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옆에 마이크로소프트 거 써. 이런 식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은요. 협력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좀 이따 위에 표 보여드릴게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 기술이랑 자본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협력사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주 협력사가 엔비디아고요.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은 자기들이 못하게 그냥 코이어랑 손을 잡은 거예요. 아까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었던 코히어. 예, 네. 맞아요. 코이어랑 손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요. 일반적으로 업무량이 이렇게 속도가 2배 빨라서 업무 처리량이 2배 일을 하면 네. 비용도 2배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클라우드 비용은요. 시간당으로 한대요. 아, 그래서 클라우드 비용은 시간당이기 때문에 속도가 2배 빠르면 비용이 절반이래요. 이거는 네. 오라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클라우드 업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클라우드는 네. 업황은 다른 데 다 안 좋고 오라클 혼자 잘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놀랬던 거고. 근데 어떻게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했는데 업무량은 더 많이 처리했는데 비용이 더 쌌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우리는 최첨단 GPU 기반 최신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속도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들에 비해서 2배 빠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PC방처럼 시간당 받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컴퓨터가 너무 빨라서 네. 게임을 그러니까 게임이 일찍 끝났어. 일찍 끝났어. 뭐 너 한 게임당 내가 1,000원 받는다 그랬냐? 시간이 30분 걸리면 그게 1,000원이니까 그걸로 할게 이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55% 성장했고요. 아, 네, 마진도 44%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다음 분기도 이럴 거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과연 이 오라클이 혼자서 성공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재밌기는 해요. 이것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재밌기는 한데 이제 상대를 한번 봅시다. 네네. 상대가 누군지. 혹시 넘어가기 전에요. 네. 그럼 오라클이 그 전까지는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그렇게 크게 받았던 별로 기업은 못 아니었었거든요. 받았어요. 네. 그 전에는 왜 관심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까지 클라우드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아. 우리가 하겠다고는 했지만 네네. 실제로 됐느냐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작년에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국방부 이제 입찰 다닐 때요. 아, 네네. 예, 그때 소송 붙고 난리가 났죠. 네네.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오라클도 명함 내밀었어요. 오라클도 들어갔죠. 국방부에서 다 나눠줬잖아요. 그때 이게 약간 논란이 있어갖고 나눠주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4개 다 나눠줬잖아요. 네. 네. 처음에 어디가 가져갔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가 100% 네. 가져갔다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소송한 거죠. 이거 그 국방부 계약을 한 기업한테 몰아준다고 하면서 소송하니까 결국 그럼 우리가 다 나눠줄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서 아마존, 애저, 그다음에 그 오라클 또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아무튼 4군데다 네 군데 나눠줬었죠. 구글요, GCP. 네네. 근데 그게 점유율로 보면 이게 금액은 뭐 어떻게 큰 회사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네네. 상징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네. 그 밑에 계열사들이 그러니까 거래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잡았던 건데 오라클처럼 조그마한 회사들은요 이제 시작하는 회사는 그게 매출이 되게 크거든요. 물론 그걸 잡았다는 건 아니고 네네. 지금 오라클 전략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좋았다는 겁니다.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랑 이제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빨리빨리 대응했다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먹힐지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사활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이 표 한번 보시면요. 네. 상대가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아마존이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쵸. 마이크로소프트가요 2조 5천억 달러가 어느새 넘어요. 저렇게 됐네요. 장난 아니죠. 조금 더 가면 애플만 해져요. 3조 넘을 수도 있겠어요. 네. 구글이 1조 5천억이고요. 오라클은 3천억 달러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지금 기억하시라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세요. 아마존이요. 매출액이 5천억으로 1위예요. 우리가 아마존이 맨날 고평가돼 있고 적자 나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매출액은 이 중에서 탑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물건 파는 상거래까지 같이 하니까. 근데 의외의 결과 매출 총이익 한번 보세요. 매출 총이익도 1위예요. 네. 아니 매출 총이익이 2,243%나 되는데 어떻게 적자가 났지? 라는 생각 안 드세요? 네네. 다 쓴 거예요. 판관비를 이걸 다 쓴 거예요. 2,251억을 쓸 수 있는 회사예요. 네네. 판관비를 이걸 다 때려 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네네. 이 회사가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나머지 3개 회사가 다 쏟아붓는 돈보다 이게 커요. 지금 저게 우리가 2,200억 달러로 보니까 달러, 예. 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달러가 1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60조 정도 1,300원 보면 네. 예. 260조 넘게 대충 되는 거네요. 280조. 280조. 예, 그 정도 되는 돈. 거의 300조입니다. 300조를. 네. 300조를 쓸 수 있는 300조. 삼성전자 시총을 한 방에 쏠 수 있는. 물론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더 네네. 높아졌지만 네.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방에 쓸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쏟아붓는 돈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글로벌 어떤 회사들도 이 게임에 못 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AI의 기반 데이터 센터 이제 클라우드나 네. LLM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아마 이 4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4개 중에 2개를 쓰든지 네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얘네들은 다 여기다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아마존이 물론 제가 아마존이 좋은 것처럼 아마존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얘네들 머니 게임이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걸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보시면 300조를 투자하고 있다 지금. 네. 아니요, 300조 투자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 열이 받으면 네. 올인하면 그 정도 돈을 1년에 그 정도 돈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향후 계획은 뭐냐면 10년간 2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연평균 25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벌써 작년에 오픈AI 100억 달러 쏟아부었는데 또 얘기 나와요. 올해도 100억 달러 쏟아붓겠다. 여긴 장난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지금 빨리 가고 있고 되게 많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구글도 이게 구글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생각해 보세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자기가 제일 처음에 했고 제일 잘하는 원조집인데 네네. 오픈AI에서 나와서 만들었다는 엔스로픽에다 4억 달러 혹시 모르니까 4억 달러 일단 태워봐. 네.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라클은 애초에 능력 없으니까 우리 무조건 협업하자. 누구랑 협업했냐? 아마존이요. 베드락이라고 자기 모델이 원래 있었어요. 네네. 다 이 회사들 다 오라클 빼고는 다 LLM 모델 자기게 있었습니다. 원래가. 근데 보시면 AI20이라고 스테빌리티 AI하고 협업을 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잘 터지니까 나머지 네네. 없애버렸죠. 네. 이거 합쳐버렸죠. 네. 그리고 구글 보세요. 구글은 엔스로픽하고 코히어 2개를 동시에 가져갑니다. 네네. 놀랍죠. 본인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구글이? 당연히 본인 것도 하는데 네. 모델을 하나만 안 가져간다고요. 만약에 이 모델이 LLM 모델이 실패하는 그 순간 그 회사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LLM도 여러 개 가져간다. LLM도 지금 누가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라클은 애초에 코이어랑 엔비디아 거 2개 다 써보자. 니들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인프라 가지고 우리 하드웨어 가지고 해봐. 네. 해서 성과 우리 나누자 이거죠. 이런 지금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완벽하게 이 머니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요거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클라우드 요거 중에서 요 파운데이션 모델과 클라우드는 결국 합쳐지게 될 것이고 네. 요 파운데이션 모델 이제 클라우드 모델에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오라클 이게 적당한 비율로 일단은 나눠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적은 제일 먼저 나올 거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파일럿 때문에. 네. 실제로 여기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고평가니 저평가니 논란이 네.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PR이 37배고 포워드로 봐도 31배거든요. 네. 싸지 않아요. 제일 싼 건 지금 현재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PR 지금 40배인데 성장기로 너무 좋아서 포워드로는 20배까지 떨어져요. 네. 이제 옆에 있는 제일 속상한 건 구글이죠. 우리가 원조집인데 현재 27배고 네. 포워드도 19배 제일 저평가 받아요. 그리고 투자하는 돈도 좀 적어 보이긴 하네요. 네. 4억 달러로 가니까. 화가 많이 나죠. 우리 돈 많은데 1,500억 달러 있는데 좀 속상하죠. 네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 4개 회사들이 가져갈 거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제가 최근에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거는 이거예요. 아까 결론을 안 지었네요. 그러니까 포워드가 실적이 잘 나오면 포워드 PER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적 논란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수 자체도 괜찮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나쁘게 나오면 네. 전반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에 처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경제적 혜자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가지고 지난주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있는 거 아니었어요? 경제적 혜자가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신문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이 마침 있더라고요. 네네. 그분이 쓴 글에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모델 혜자. 그러니까 우수한 AI 알고리즘, 그러니까 기술 네네. 이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분 생각은 뭐였냐면 챗 GPT가 나오고 나서 바드, 라마, 알파카 다 나온다 이거죠. 과연 이게 모델 혜자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느냐. 자기는 의문이 든다 이거죠. 네네. 저도 의문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바드랑 챗 GPT 지금 매일 두 개를 동시에 쓰거든요. 네네. 차이를 모르겠어요. 챗 GPT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바드가 우월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데이터 혜자예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게 큰 것 같아요. 특별한 고품질의 데이터에 혼자만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고품질 데이터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검색의 기준은 네. 93%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는 구글이에요. 네네. 근데 구글이 나 혼자 이거 데이터 다 가져가도 될까요? 인터넷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거는요. 구글 혼자 도둑질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뭔가를 몰래 만드는 건 가능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네.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고품질 진짜 고품질은 아마존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데이터는 아마존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쪽 관련해서는 독점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개인 사생활이나 뭐 개인 이제 소셜 네트워크 관련돼서 독점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메타일 거예요. 네, 네. 페이스북이 될 거고. 인스타그램이든 뭐 네. 그렇게 되겠죠. 동영상에 대한 거는 역시 그 유튜브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지금 블룸버그가 이제 LLM 시작한다라고 하거든요. 블룸버그 통신이 네. LLM 시작하는데 얘는 신문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신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만 접근할 수 있죠. 또 그러면 데이터를 누가 뭘 갖고 있는지가 이게 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브랜드 혜자 마지막으로 뭘 써봤더니 이제 나중에는 생태계가 조성이 됐어요.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뭘 해봤더니 난 이게 좋아. 라는 게 생기겠죠. 네. 이 앱은 알고 봤더니 챗 GPT 기반이에요. 그러면 챗 GPT 안에 나는 머물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검색하지 않고 GPT로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GPT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추천 좀 해봐. 네. 뭐 이런 식으로. 바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쪽을 사람들이 갈리겠죠. 생태계가 조성이 되겠죠. 네. 그게 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게 브랜드 혜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혜자가 지금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바드한테 물어봤어요. 바드한테 GPT야. 바드야 GPT는 경제적 혜자가 있니? 네. 그랬더니 혜자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세 가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트워크 효과.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거기 다 몰린다.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학습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좋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야 거기에 그렇죠.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네. 그걸 그래야 또 학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습해서 그 데이터가 더 고품질이 되니까 그게 네트워크 효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쓰고 답이 좋아지니까 계속 거기다 질문을 하게 되고 락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높은 전환 비용. 사람들이 이거 질문하고 쓰는데 익숙해졌는데 챗 GPT에 익숙해졌는데 바드로 넘어가기 쉽지 않다 이거죠. 바드에 익숙해졌는데 네. 챗 GPT 생태계로 넘어가기 쉽지 않다 이거죠. 핸드폰처럼. 네. 그래서 챗 GPT가 이제 바드의 답변은 아직 확실히 말하기는 이르지만 요런 세 가지의 혜자가 있을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네네. 반면 LLM은 신규 시장이고 여러 언어 모델들이 개발 중이며 이 중 하나가 기능적으로 뭔가 뛰어난 놈이 갑자기 나올 수 있다. 그건 우리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이거죠. 챗 GPT 답변은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는 혜자가 있다고 보지만 지속적으로 성능을 혁신하고 개선해야 된다. 챗 GPT한테 넌 어떠냐고. 넌 경제적 혜자가 있니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동시에. 그랬더니 얘는 답이 무형자산, 특허란 기술이 있고 네트워크는 똑같고 비용상의 이점이 있을 거다. 우리를 쓰면 많이 쓰니까 지금. 근데 다른 회사가 요 유사한 모델을 개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 보장이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의 사람에 준하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거든요. 네네. 그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바드한테 바드한테도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바드야, 너는 바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거 약간 저한테 주호야 너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씨 대답하기 힘든데요. 막 이러는데 뭐 잘 대답하네요. 근데 되게 놀랍게요. 되게 이제 뛰어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드의 답변이 뭐였냐면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혜자를 개발할 수 있다. 보면 약간 자기 회사 유리하게 얘기해요. 얘들이 이제. 근데 나머지 3, 4, 5번은 똑같은데요. 혜자를 가질 수 있는 요점에 특이한 거 두 개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데이터 이점이 돼요. 자기네들은. 네. 텍스트 및 코드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세트에 학습이 되어 있어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구글을 기반으로 네네. 했다는 거죠.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적 재산권이 있다라는 거죠. 네. 구글은 바드와 관련된 강력한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IP는 바드를 경쟁에서 보호하고 구글의 경쟁 우위를 제공할 거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요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반면 똑같아요. 기능적으로 누군가 뛰어난 놈이 나올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챗 GPT한테도 물어봤죠. 네. 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잠재적이지만 불확실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나머지는 유사했는데요. 무형자산이 재밌었어요. 무형자산을 뭐라고 했냐면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람다의 후손이다. 그래서 독점 기술이나 특허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걸 저는 이거 이걸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챗 GPT가 얘기한 거네. 네, 챗 GPT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네. 저 친구 내가 모르는 뭐 갖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거네요. 숨겨진 필살기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조상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네. 뭐가 있는데 구글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네. 할아버지가 동일한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형님한테 뭐 준 것 같은데 이거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위험 요소도 얘기를 해요. 위험 요소는 뭐냐면 네네. 경쟁인데 바드는 챗 GPT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나랑 싸우는 게 쉽지가 않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대요. 바드는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평판이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한번 욕 되게 먹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평가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답을 못해서 여러 번 계속 클릭해 봤어요. 많은 답을 생성을 시켜가지고 네네. 이렇게 짜집기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은 있지만 네네. 이게 LLM 모델이 그러니까 허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거는 네. 이게 정말 올 일이다. 예. 그리고 큰 차이점은 이게 비용상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네.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사람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인력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생각해 보시면 다른 기술은 내가 뭔가를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예를 네. 들어서 애플 기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애플 신용 뭐가 나오면 제가 그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뭘 배워서 제가 뭘 써야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냥 기존에 쓰던 게 좋아요. 네네. 자꾸 뭔가 새로워지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새로운 뭔가 나오면 얘가 내 일을 덜어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제 일을 덜어주잖아요. 네네.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비용을 줄여줘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허상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파일럿도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실적들을 보시면 뭐 갑자기 뭐 기업 고객이 뭐 2,500개, 10배가 뭐 1,000배가 늘었나 그때? 2,500개가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코파일럿 지금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네네. 이게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허상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라면 이제 뭐 포워드 PR은 이제 이익이 생각보다 EPS가 잘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문제는 계속 보듯이 이제 의외의 기술적인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 제가 아니면 어디 뛰어나는 처음에 나올 수 질문했던 게 자 그러면은 그 LLM이 경제적 혜자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이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가 참 있고. 이게 애매한. 초기라서 그래요. 아. 곧 나올 거예요. 네, 곧 나오는데 지금 초기 모델이라서 누가 혜자를 이제 결정적으로 가질 건지는 이제 곧 제가 볼 때는 생태계가 곧 조성이 돼 봐야 알아요.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누가 이게 재밌더라 사람들이 쏠림이 나타나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제가 네. 지금 질문하는 게 바보 같은 거죠. 너무 이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너무 빨라요. 오라클에 대해서는 진짜 좀 우리가 크게 생각해볼 달라졌다라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오라클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오라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월가에서도 오라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길래 도대체
AI와 관련해서 오라클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제대로 몰랐었는데 오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원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